자, 이제 어법 특강 제10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이고요. 이 마지막 강의는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높임법들을 통해서 문법과 어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 10강을 또 1강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은 이제 정확한 문장이 되겠고요. 모두 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결국은 출제 경향에 맞춰서 우리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조건 출제되는, 정말 놀랍게 4문제나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결국은 문장을 펼쳐서 성분과의 관계 그리고 문법 이론들을 확인하는 거라서 암기한다 일부 있어요. 하지만 결국 반복되는 패턴을 익히는 거라서 다다익선, 좋은 예문들을 확보하여서 우리 교재에 있고요. 또 그 이상의 예문들을 여러분이 틈틈이 관심을 가지면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확한 문장과 관련하여서 4문제, 어법에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첫 번째, 어법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과 관련된 문제 하나 출제되고요. 물론 이 어법과 관련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문장 성분간의 호응이 가장 많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 부당한 공유, 시제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여서 첫 번째 어법 문제로 이제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높임법입니다. 역시 우리 국어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높임법. 이것은 어휘로서의 높임어도 있지만 3가지의 높임 표현,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이 높임 표현을 이론으로 우리가 분명히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중에는 상대 높임이 가장 좀 복잡하거든요. 등급에 따라 나누어지고 격식체와 비격식체로도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상대 높임 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중의적이라는 것은 모호한 표현이라고도 하죠. 결국은 뜻이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순을 바꾸고 쉼표를 넣기도 하고 보조사 는 등을 붙임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해요. 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중의적인 문장인 것 아닌 것이라고 딱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마지막 4번째 번역투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역투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영어식 표현 또는 일본어식 표현, 그냥 단순히 어떤 외국어의 외래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순이나 우리말의 의미와 달리 결국 서구의 영어가 침투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말이 훼손되는 거예요. 또 일본어투라는 것도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강요된 말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전혀 우리말에 맞지 않는데 굳어진 말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일종의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요. 물론 사실 번역투라고 해서 다 어법에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can not too much 구문 또는 too too 구문이라고 우리가 영어 때 많이 배웠는데 이러한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저거 틀렸어, 너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말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매우 강조할 만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간결하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또 능동문이죠.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 이러면 가장 기본적인 능동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어식 표현, 피동 표현에 익숙하다 보니까 건물이 사람에 의해 지어졌다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 하다라고 가는 걸 권장하고 이 되다라는 피동 표현을 지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때도 우리가 되게 필요한 거고요. 평소에 언어 습관도 내가 혹시 피동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유심히 자신의 말투로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니면은 해부 동사를 남용하는 거. 소유는 해부가 맞죠. 즉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유가 아닌 것에도 우리가 자꾸 가지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있다, 의견을 갖고 있다,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거죠. 불만이 있고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해부동사의 남용도 이것을 어법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말답지 않다,
번역투의 표현이다. 역시 일본어투의 니 오이데,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는 뭐뭐에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노, 노라는 조사를 남용하다 보니 우리가 에의, 으로의, 부터의, 와의, 에서의 이렇게 자꾸 의를 격조사 뒤에 또 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한 다 번역투의 표현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많은 예문들이 있지만 시간 안에 설명해 드리려고 취사 선택했으니까요. 시간으로 우리가 또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는 것은 필수 성분이 누락된. 우리가 대충 말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주어는 없어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너는 어디 가니? 우리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어디가? 이래도 말이 되죠. 왜? 너는 굳이 you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집에 갈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주어는 생략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주어는 또 꼭 있어야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필수 주어, 필수 목적어, 필수 부사어, 필수 서술어 이런 성분들은 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꼭 있어야 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대충 맞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아까 높임법에 주로 상대 높임법 등급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는 격식체, 비격식체지만 격식체 다시 네 가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등급. 또 비격식체, 해요체, 해체 두 가지. 그래서 총 6가지의 등급이 있는 셈이에요. 높임도, 낮춤도 또는 아주, 예사, 두루 이렇게 이름들이 달라서 이건 또 표로 잠시 우리 공부할 거고요. 자, 중의적인 문장 번역투가 거의 비슷하게 반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답률이 가장 낮은 부분이 있겠죠? 높임법이라고 했어요. 높임법의 등급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고요. 등급이 잘못된 것을 묻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딱 하나의 표로 우리 정리하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어휘상의 높임, 어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높임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기는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집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 댁이라고 우리가 쓰는 한자어가 있을 거고요. 또는 뭐 꼭 한자어가 높임은 아니지만 밥이라는 말 대신에 진지는 참고로 고유어입니다. 순우리말 진지. 진지한 자세, 진지한 태도 이게 아니고요. 밥의 높임말인 순우리말 진지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술도 할아버지가 술을 드셨다 이런 것보다 할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셨다 이렇게 하면 약주가 술의 한자어의 높임말로 우리가 또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어휘들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순서대로 가는데요. 첫 번째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정답이 바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약간 연습하라고 잘못된 표현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빈칸으로 제가 먼저 처리를 했고요. 빈칸의 답도 설명 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의 기준은 뭐라고요? 주로 주어 서술어 먼저. 근데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주어를 순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농부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힘을 훨씬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보다 이렇게 힘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힘이 좀 덜 든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문제는 시간 또한 적게 걸린다. 이게 지금 뿐만 아니라의 대등이기 때문에 앞에와 성분의 구성이 비슷해야 되죠. 같아야 돼요. A뿐만 아니라 B면. 근데 결국은 농부들은 시간 또한 적게 걸린다? 이상하잖아요. 농부들이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절약한다. 힘을 적게 들인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시간 또한 절약한다. 누가?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큰 주어가 앞에 대등한 것을 받고 있다면 성분을 역시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그리고 의미가 대등하게 가주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주어, 서술어와 관련된 비문들 뭐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사실 안 보아도 금방 알 것 같죠.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럼 이유는 그러면 거의 서술어는 정해져 있죠. 이유는 여겼다가 아니라 이유는 때문이다. 원인은 때문이다. 요인은 때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패배한 이유는 상대를 너무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문을 놓고 손으로 가리고 우리가 책이라면 교재는 가리고 여러분이 직접 연습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형태의 예문 중에 것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존명사 주어에 의존명사 서술어가 호응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뭐 한다는 것이다, 점이다, 바이다. 바로 의존명사끼리는 호환이 됩니다. 꼭 것은 것이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것은 뭐 점이다, 점은 것이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뭐 같은 경우로 보통 시험에 나오긴 하죠.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뭐뭐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것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술 간의 호응이 역시 기계적으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 보면 그 다음에는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다다익선이라서 거듭 가능하면 또 새로운 예문들도 하나씩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해볼까요? 문장 성분의 호응, 또다시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네요.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며 또 대등이죠. 그럼 이런 형태의 문장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신분, 지위, 성별 등의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뭔가 어색하죠. 인간은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존재이다. 약간 이런 대등한 구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에 대한, 명령에 대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역시 존재이며 존재이다. 이렇게 대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철수는 국어를 잘하고 영희는 예쁘다. 이상하잖아요. 국어를 잘하고 그랬으면 또 그러한 성질이 뒤에 나와야 대등하죠. 그러면은 영희는 뭐 수학을 잘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꼴이 되어야 함을 결국 중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져 있을 때 동일한 성분의 구성을 보시면 됩니다. 자, 4번도 현재의 복지 정책은 전망입니다. 벌써 이상하죠. 정책이 전망이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전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망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복지 정책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리들에게 전망이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피동이에요. 피동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중의 피동은 무조건 틀리지만 피동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약간 우리말답지 않을 뿐. 그래서 현재의 복지 정책은 이 주어니까 앞으로 좀 손질이 불가피해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줄여서 전망됩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의 문제가 문장 성분 중에 많습니다. 다만 얘들이 많아서 그렇지 꼭 주어 서술어만 해당하지는 않아요. 목적어 서술어. 나는 밥을 먹었다는데 나는 먹었다. 막 이상하잖아요. 나는 집에서 먹었다. 이상한 거예요. 뭘 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필수 성분들 확인하고. 또 부사어와 서술의 호응도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또 어법 중에 문장 성분의 과잉이나 부족이에요. 과잉이라는 것은 불필요한데 두 번 들어간 거예요. 부족은 지금처럼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선수의 장점은 장점이다. 자, 아까 뭐 것은 것이다.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그 선수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무엇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죠. 장점은 장점이다. 좋은 점은 좋은 점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좋은 점은 무엇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보내준다는 것이 다 하면 되겠네요. 장점이다를 빼버리고 말이죠. 그 선수의 장점은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필요하게 장점은 장점이다라고 두 번 과잉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물론 이것도 약간 중복된 표현의 뒤에 나오는 거와 연결되지만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그랬는데요. 사실은 환기라는 말이 뭐예요? 공기를 바꾼다는 거죠. 공기를 바꾸는 게 환기잖아요. 근데 공기를 환기하다. 좀 이상하죠? 이게 목적어가 불필요하게 들어갔다고 본 거예요. 중복됐기 때문에. 따라서 요즘 같은 때에는 그냥 자주 환기해야. 환기하다라는 말만으로도 공기를 바꾼다라는 게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환기해야라고만 써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 고유어 한자어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전진이라고 하지 않고 전진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또는 우리가 굳이 역전 앞이 아니라 역전이라고만 해도 되는 것처럼 공기를 환기하다 이런 것도 중복된 표현이죠. 성분의 과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는 고인의 숭고한 삶과 뜻을 추모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추모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주로 사람,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추모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을 그리며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추모하겠죠. 자, 그런데 삶을 추모하거나 뜻을 추모할 수 없어요. 이건 약간 불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추모하거나 뜻을 추모한다라는 이 목적어가 다 필요 없다라는 거라서 차라리 그냥 숭고한 어떤 고인을 추모하는 거죠. 숭고한 삶을 살았던 고인을 추모하다. 즉 목적어는 삶과 뜻이 아니라 고인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순을 일부 바꾸고 숭고한 삶을 살았던 고인을 추모하다 이렇게 바꾸어야 하겠죠. 또 네 번째도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그러면 문학은 어떠한 예술의 장르이다라는 주어 서술어는 여기에 이제 의미였겠죠. 그런데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니는 것이 문학은 아니잖아요. 문학이 본능을 지니는 건 아니죠. 문학은 그냥 예술의 하나예요. 예술의 장르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본능을 지니는 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본능을 지닌다라는 전혀 다른 주어가 두 가지여야 해요. 하나는 문학이고 하나는 사람은, 인간은 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이라는 주어가 새로 들어가야죠. 필수 성분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이 그냥 보편적 상황일 때는 없어도 되겠죠. 인간은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러면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래도 괜찮아요. 꼭 인간은이 없어도 돼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는 보편적인 사실이잖아요. 누가?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할 때는 넣고요. 불필요하게 당연한 사실들 이럴 때는 주어가 없어도 되겠죠. 여기는 있어야 되는 다른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의 과잉 부족의 오용도 추가로 알아보았고요.